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2016년 제22기 소방관부 후보장 선발시험 물리학개론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이 좀 다 잠겨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변이가 다음과 같을 때 힘이 행한 일을 구하시오. 자, 말부터가 뭔가 행하다.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오래된 분이 출제하셨나봐요. 자, 힘 변이 그래프가 뭡니까? FS 그래프가 뭐죠? F와 S의 거리 그래프의 밑면적은 뭘 준다? 바로 1에 대한 정보를 주고 1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얘는 높은 확률로 1 에너지 정리를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FS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왔어요. 왜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냐면은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적분하기 굉장히 난감하게 생겼어요. FX 그래프의 밑면적이 1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적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그 적분 문제 또는 산수 문제,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는 그 9급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수능, 물리 영역에서는 물리학 1, 물리학 2에서는 출제돼서는 안 됩니다. 네, 출제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방관부 시험은 특별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하실 수 있겠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이 왼쪽부터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왼쪽은 요 박스 넓이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왼쪽은 이쪽 박스 넓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구해주신 다음에 반원의 360도분의 중심각을 취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박스 넓이부터 구하죠. 요 넓이. 이 삼각형을 여기다 떼서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영역의 넓이는 4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지? 1대1대 루트 이게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니까 45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12부터 20이니까 8. 그러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딱히 뭐 문제될 거 없죠.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8이잖아. 유리화 하면은 4분의 루트 2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원을 구한 다음에 360도분의 중심각을 취해줘가지고 이 호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S3가 되겠지. S3는 어떻게 돼? S3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반지름이 몇인가요? 반지름이 4분의 루트 이거구나. 4 루트 2.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죠. 이게 지금 원의 넓이지. 이 원의 넓이에 360도분의 중심각 해주면은 중심각이 지금 135도죠. 135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S2랑 S3는 지금 X축, 지금 Y축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음수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는데,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S1 빼기 S2 빼기 S3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 여러분께서, 이것도 산수니까, 여러분께서 계산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됐죠? 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니까요. 그렇게 좋은 물리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틀리면은 굉장히 아쉽겠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 열심히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가보죠. 결이 맞는 두 파동. 자, 파동 나왔어요. 자, 파동이 뭐라고요? 파동이란 건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의 의존에서 퍼져나간 현상. 뭐라고? 파동이란 건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의 의존에서 퍼져나가는 현상.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간섭을 일으킬 때, 간섭은 보강이 있고 상쇄가 있죠? 상쇄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위상이 180도 반대면 됩니다. 한 파동이 진폭이 다른 파동의 진폭의 3배라면 간섭으로 합성된 파동의 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네요. 자, 일단 이게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면 간섭에는 두 가지가 있겠지? 간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피어런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강이고 하나는 상쇄인데 상쇄가 되는 경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보강되는 경우에는 최대 진폭이 어떻게 돼?
1 더하기 3이니까 4지. 4가 되고 상쇄간섭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진폭입니다. 진폭입니다. 근데 파동의 색이라는 건, 인텐시티라는 거는 진폭의 제곱이지. 인텐시티라는 거는 뭐에 비례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얘는 색이고 얘는 진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기의 최대 비는 16대 4겠지.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강간섭의 조건을,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의 진폭을 덧셈 뺄셈 할 수 있니랑 진폭과 세기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봤어요. 이건 좀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이런 문제는 역시 소방 공무원 시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세기를 물어보는 거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광전 효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진폭, 그 파동의 합성을 가지고 물어봤네요.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도로에 서 있는 경찰차에 680Hz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딱 보는 순간 도플러 효과 떠올라야죠. 철수가 경찰차로부터 20m 떨어진 위치에 15m/s의 속도로 차를 운전해서 경찰차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철수가 듣게 되는 사이렌 진동수는 대체 왜 도망치는 걸까요? 자, 경찰차가 지금 정지해 있어요. 경찰차가 정지해 있고, 경찰차가 정지해 있고, 여기서 680Hz가 나오고 있어. 680Hz가 나오고 있고, 철수가 경찰차로부터 20m 떨어진 위치에 15m/s의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 중이네요. 도망가고 있는 거겠지. 멀어지고 있다. 얘가 멀어지고 있네. 진동수를 물어봤어요. 뭐 떠올려야 돼? 당연히 도플러 효과 떠올려야죠. 자, 도플러 효과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기타 보면은 마디와 마디에 뭐가 그 끝과 끝에 뭐가 생겨? 항상 마디가 생기지. 파동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근데 얘가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멀어졌어. 그러면은 파동은 똑같이 한 파장이 들어가겠지만 또 매질도 똑같으니까 속도도 똑같겠지. 하지만 파장이 길어졌으므로 진동수는 작아져야겠죠. 이게 컨셉입니다. 이게 도플러 효과의 본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수식으로만 표현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진동수는, 듣게 되는 진동수는 초기 진동수 곱하기, 지금 누가 멀어져? 자기 자신이, 관측자가 멀어지고 있지? 그러면은 관측자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지. 뭘 빼주냐면은 그 속도, 소리의 속도에서 자기의 이동 속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40 나눠주면 돼. 이렇게. 자, 보면은 지금 분모가 분자보다 크지? 지금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동수는 전체적으로 작아져야 돼요. 진동수가 전체적으로 작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분모가 크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얘는 340분의 325 곱하기 680 해주면은 친절하게도 딱 나눠지네. 640, 65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플러 효과랑 도플러 효과의 본질과 간단한 문제 푸는 방법이었어요. 멀어지고 있으니까 파장이 당연히 길어져.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는 짧아져야지. 그래서 진동수가 680보다 작게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트럭에 장착된 타이어의 지름이 0.5m이며 분당 600번 회전한다. 이거는 레볼루션이라는 단위겠죠? 분당 회전수. 이 트럭의 속도는 얼마인가? 단 파이는 3.14로 계산하라. 이거 3으로 계산하라고 하면 오죽 좋아요. 자, 타이어의 지름이 0.5래. R이 0.5m. 분당 600번. 그럼 초당 몇 번 도는 거야? 초당 10번 도는 거지? 그럼 각속도는 초당 10번을 도입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트럭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럼 이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식을 우리가 떠올려주면 되겠죠? 이거 유도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뭐 외우고 계셔야 되죠.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뭐 책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 링크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한 거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R은 몇이야? 지름이 0.5구나. 지름이 0.5면 반지름은 몇이야? 0.25지. 숫자가 정말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반지름은 0.25니까 0.25 곱하기 이제 오메가를 써야 되는데, 그 각속도가 분당 600번을 회전하잖아요. 분당 600번. 분당 600번. 얘를 그 회전 숫자로 표현해주면은 이 분당이니까 60분의 600이지. 그러니까 얘를 60분의 600 해주고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얘가 번이니까 회전수로 바꿔주려면 이 파이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이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돼? 파이는 그대로 남겨놓고 0.5에다가 5니까 5파이인가? 그냥 5파이네? 5파이. 그러면은 15에 가장 가까운 애 골라주면 되겠지? 15에 가장 가까운 애? 그럼 2번이죠. 어떻게 한 거냐면은 파이가 3.14잖아. 그치? 3.14지. 3.14는 3이랑 몇 차이나? 10% 미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3, 5, 15 했을 때 14에서 16 사이를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자연스럽게 간 겁니다. 이건 제가 공무원 시험 풀 때 많이 보여드리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뭐 그냥 푸셔도 되고, 손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눈치껏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꾸 죄송합니다. 또 튕겨가지고. 자, 15번 가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1kg, 2kg, 4kg의 물체가 놓여있고요. 이들 물체에 동일한 50N을 가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시킬 때 60초 동안 이동한 거리비를 1대 2대 4kg 물체의 순서가 나타낸 거래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되지? 2분의 1 AT제곱. 그러면 여기엔 질량이 관여해 안 해? 가속도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뭐에 의해 결정돼? 가속도에 의해 결정되지? 그치? 그러면 가속도의 비는 어떻게 구해? F는 MA에서 F는 MA에서 A는 M분의 F지? 근데 힘이 지금 다 어떻게 돼? 힘이 똑같이 걸리잖아요. 힘이 똑같이 걸리니까 50분의 1 대 2분의 50 대 4분의 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1분의 1 대 2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4대 2대 1이 나오죠?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15번까지 잘 풀어봤네요. 자, 이제 16번부터 잠깐 쉬었다가 저 목 좀 풀고 목 좀 쉬다 와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